자, 오늘 이 시간에 김수영의 중개사TV에서 부동산학 개론 35번째 할인현금 수지 분석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할인현금 수지 분석이라는 것은 수익성 분석하는 투자론 방법에서 미래에 대한 현금 흐름, 곧 이자를 감안해서 분석하는 것을 할인이라고 그럽니다. 자, 단어에 항상 할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미래에 대한 이자율도 분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미래에 대한 화폐의 시간가치, 화폐의 미래에 대한 시간가치를 분석한다. 이것을 할인이라 그럽니다. 항상 할인하면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자도 투자론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법이 있다 이거죠. 미래에 대한 이자까지 분석한다. 단순한 장부상의 금액만 분석하는 것을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라 그럽니다. 장부상의 투자론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장부상의 금액을 분석한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한 이자까지 분석하는 기법에 포함하는 것을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할인한 단어가 나오면 언제든지 시험용이고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했다로 가야 됩니다.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했다, 이자도 감안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화폐의 이자까지 분석에 감안하는 것을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 기법에 대해서 반드시 암기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먼저 박스 안에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장부상의 금액으로만 평가하는 방법을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이 있습니다.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곧 이자를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자, 주어진 숫자로만 계산하는 것을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라 그럽니다. 어림셈법이 있어요. 어림셈법에는 크게 승수법이 있고 수익률법이 있습니다. 어림셈법에는 승수법, 회수기간법이라 그럽니다. 수익률법은 회계적 이익률법이라 그럽니다. 자, 이런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장부상의 금액으로만 투자론을 분석하는 방법이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이 있다로 외우시고,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했다 그런 것을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 그러는데,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현금의 이자율까지 분석 대상으로 봤다. 현금의 이자도 분석하는 기법으로 포함시켰다고 봐야 돼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에는 순현가법,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 내부적 수익률법,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하면 순현재가치법, 순현가법이라 그럽니다. 순현재가치법 또는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적 수익률법, 이 세 가지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으로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을 DCF라 그러는데,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의 내용은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하면 항상 이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정한 이자율로 할인하는 투자 의사 결정 기법을 말합니다. 할인하면 항상 수험생들은 이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자. 그래서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하는 투자 의사 결정 기법을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 그런다. 자, 부동산 투자 기간, 부동산은 투자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이자가 들어있겠죠. 부동산 투자 기간 동안에 모든 현금 흐름을 반영하는 분석법이다. 이 모든 현금 흐름, 모든에는 이자도 포함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자도 포함하는 것을 할인율이라 그런다. 모든 현금 흐름을 반영하는 분석법이다.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장래 예상되죠.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이자를 현재 시점으로 돌려놓는다 이거죠. 미래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는 금액을 현재 시점의 금액으로 할인한다 그러죠. 항상 이자가 나오면 할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자를 털어내고 순수 현재 그 금액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1년 후에 1억은 지금 1억이 아니죠. 1년 후에 1억에 이자를 빼야겠죠. 이자를 털어내는 것을 할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그래서 현금 흐름에 이자를 포함하는 거죠. 이자를 가산해서 분석에 집어넣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돈을, 이자를 털어야 현재 가치의 돈으로 순수하게 남아있겠죠. 그래서 현재 가치의 돈으로 만들어서 분석하는 방법을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 그런다. 항상 할인 나오면 이자율을 털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래에 대한 이자를 털어내는 것을 할인이라 그런다. 할인. 자, 장래 현금 흐름의 예측은 대상 부동산의 과거, 현재 자료와
비교 부동산의 시장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미래 예측 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당연히 미래 예측 기법이 다양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순현재 가치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적 수익률법이 있습니다. 자, 순현재 가치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적 수익률법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종류로서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내용은 순현재 가치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적 수익률법이 있다. 자, 모든 것이 미래에 대한 이자를 털어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분석하는 것을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미래 예측 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자, 미래 예측 기법이 순현재 가치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적 수익률법 있다. 자, 현금 흐름 추계에는 부동산 운영 시의 영업소득과 처분 시의 지분 복귀액도 포함됩니다. 당연하죠. 현금 흐름의 추계, 현금 흐름의 전체 추계에는 부동산 운영 시의 영업소득도 들어있고 처분할 때의 지분 복귀액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순현가법, 내부적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은 현금 흐름을 할인한다는 말은 뭐라겠다? 미래에 대한 이자율을 털어서 현재 가치, 순수 현재 금액으로 다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의 돈을 현재 시점의 돈으로 돌려놓을 때는 미래의 이자를 털어야겠죠. 미래의 이자를 털어서 나눠서 할인해서 이렇게 할인한다 말은 미래에 대한 이자율을 공제해서 미래에 대한 이자율을 나누어서 미래에 대한 이자를 털어서 현재 그 자체의 돈으로 만드는 것을 할인 기법이라고 그런다. 미래의 이자율을 공제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투자 분석하는 방법. 이것을 순현재 가치, 내부적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그런다. 반드시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방법 하면 세 가지가 외워야 돼요. 자, 장부 금액으로만 투자 분석하는 것을 어림세법, 비율 분석법이라고 그러고, 자, 이자율을 공제하고 이자율을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돌려놓고 투자 분석을 하는 것을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세 가지, 순현재 가치, 내부적 수익률,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법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자,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에 사용하는 기대 수익률에는 당연히 이 기대 수익률은 최대한의 수익률을 말합니다. 최대한의 수익률, 기대 수익률. 자, 세후 수익률이 있고 종합자본 환원율이 있고 지분 배당률이 있지. 이 기대 수익률이 세후 수익률이고 종합자본 환원율이고 지분 배당률이지. 이걸 요구 수익률로 하면 안 돼요.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의 수익률, 비용을 말합니다. 나가는 돈, 나가는 지출에 대한 비용을 말하지. 벌어들이는 수익을 말하지 않아요.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기대 수익률을 말한다. 기대 수익률에는 세후 수익률, 종합자본 환원율, 지분 배당률 등이 있다. 자, 할인기법,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 그래야 됩니다. 할인기법은 반드시 화폐의 시간가치, 미래가치에 대한 이자를 고려하는 거예요. 미래가치 이자를 자 공제해서 털어서 또는 나누어서 할인하는 거죠. 그래서 할인기법은 미래 시점의 돈을 현재 시점으로 돌려놓는 과정을 말합니다. 할인기법 하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해서 할인기법에는 크게 순현재 가치법, 순현가법이라고 합니다. 순현재 가치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내부적 수익률법이라고도 해요. 내부 수익률법, 현가 회수 기간법. 현가라는 말은 현재 가치 돈으로 돌려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가라는 단어가 나와도 할인기법의 일종으로 봅니다. 현가 회수 기간법. 자, 이런 것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분석법이라고 그런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분석법, 순현재 가치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적 수익률법, 현가 회수 기간법이 있습니다. 자, 회계적 수익률법 들어가면 안 돼요. 회계라는 것은 장부 가격을 말합니다. 순수 장부에 적혀있는 금액만 평가하는 거예요. 회계적 수익률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법, 이 승수법도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어림셈법의 일종이죠. 그래서 할인기법에는 할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든지 현가라는 단어가 나와야 할인기법입니다. 대표적인 선수는 순현재 가치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적 수익률법, 현가 회수 기간법. 이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회계적 수익률법과 순소득 승수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반드시 이거 종류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순현가법이란 뭐냐? MPV법이라고 한다. MPV법, MPV법, 순현가법을 순현재 가치법이라고 그런다. 자, 순현가법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순현재 가치법은요, 순현가 지수가 순현재 가치 지수가 0이 기준입니다. 0. 순현재 가치 지수가 0보다 큰 투자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순현재 가치법, 순현가법으로 나오는 금액이 0보다 커야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순현재 가치 지수가 0보다 큰 투자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 미래 수익의 현가에서 반드시 현재 가치로 돌려야 됩니다.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에서 투자 금액의 현재 가치를 공제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이다. 공제한다는 말은 뺀다는 말이죠.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반드시 현재 가치로 돌려야 됩니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의 합계를 뺀 값이다. 요 더한 값이다 하면 안 돼요. 뺀 값이 순현가법입니다. 빼가지고 나오는 가격이 0보다 크면 투자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순현가 기준점은 0이다. 0보다 작으면 음수가 나오면 투자를 기각하는 거고 0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는 겁니다. 장래에 기대되는 세후소득의 현가합과 처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합계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장래에 기대되는 세후소득이죠. 세후 순소득의 현재 가치합을 반드시 해야 돼요. 세후소득의 현가합과 처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합계를 비교하는 방법이 순현재가치법, 순현가법이 되겠습니다. 자, 순현가법이 내부 수익률보다 우월한 이유는 자,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서 순현재가치법이 내부 수익률보다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순현재가치법을 많이 사용해요. 내부적 수익률법보다. 그래서 순현재가치법이 내부 수익률보다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 그럽니다. 자, 순현재가치법, 순현가법은 외부 변동사항에 맞춰서 부의 극대화가 가능하다. 자, 부의 극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순현재가치법이 더 우월하다. 자, 순현재가치법은 가치 가산 원리가 적용됩니다. 가치에 대한 가산 원리죠. 이자율에 대한 순현재 가치 할인합니다. 가치 가산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 수익률법은 가치 가산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부적 수익률법보다는 순현재 가치법이 훨씬 객관적이고 더 합리적이다 이럽니다. 가치에 대한 가산 원리가 적용된다. 복리가 적용된다 이거죠. 자, 순현재 가치법은 투자 판단의 기준을 위한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이 외부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은 나가는 비용성이죠. 나가는 비용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훨씬 합리적이고 가치 가산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순현재 가치법은 투자 판단 기준에 위한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자, 동일한 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따라서 순현재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동일한 투자안이어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다 다르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따라 순현재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요구 수익률은 지출, 비용성을 말합니다. 비용에 따라서, 지출한 비용에 따라서 당연히 순현재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요구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할인율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자,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순현재 가치가 모두 0보다 큰 두 개의 투자를 비교 선택할 경우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순현재 가치가 모두 0보다 큰 두 개의 투자를 비교 선택할 경우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르면 순현재 가치가 큰 투자를 채택하겠죠. 둘 다 0보다 크면 가장 높은 금액을 투자로 채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현재 가치가 내부적 수익률보다 우월한 이유는 순현재 가치법이 더 합리적이고 가치 가산 원리가 적용이 되고 부의 극대화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준점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는 거. 자, 내부적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현재 가치법이 요구 수익률, 외부적 수익률,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는 거. 요구 수익률에 따라 순현재 가치가 달라질 수 있고 할인율도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고 0보다 큰 금액은 순현재 가치가 기준점은 0이니까 0보다 큰 금액일 때는 가장 큰 투자안을 채택한다. 이게 순현재 가치법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수익성 지수법은요. 수익성 지수법을 PI법이라고 그럽니다. PI법. 수익성 지수법은 수익성 지수는 기준이 1입니다. 1.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투자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순현재 가치법의 기준점은 0이고 수익성 지수법의 기준점은 1입니다. 1. 놓치면 안 돼요. 자,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투자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 반드시 현재 가치로 돌려야 됩니다. 할인율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미래 돈은 지금 현재 돈이 아니에요. 미래 돈을 지금 현재 돈으로 고치는 작업이 현재 가치화 한다 그럽니다. 자, 현금 수입의 합계의 현재 가치를 투자 지출의 합계의 현재 가치로 이 현재 가치, 현가라는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현금 수입의 합계의 현재 가치를 투자 지출의 합계의 현재 가치로 나눈 비율이다. 이제 수익성 지수는 나눈다고 해야 돼요. 수익성 지수는 나눈 비율이고 순현재 가치는 뺀 비율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순현재 가치는 빼는 금액이고 수익성 지수는 나눈 금액입니다. 나눈 금액 어떻게 나눈다? 현금 수입의 합계의 현재 가치를 투자 지출의 합계의 현재 가치로 나눈다 이겁니다. 투자 지출의 현재 가치 합계로 나눈다는 것은 항상
투자 지출 금액이 분모로 와야 된다. 분모. 자, 분자 나누기 분모죠. 자, 그래서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가 분자로 오고 지출의 현재 가치가 분모로 옵니다. 지출 금액의 현재 가치가 분모. 그 다음에 분자는 수입의 현재 가치. 지출 금액의 현재 가치분의 수입의 현재 가치가 수익성 지수법이 됩니다. 그래서 분자 나누기 분모니까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를 분자를 투자 지출의 현재 가치 분모로 나눈 금액이다. 됐죠? 그래서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를 뭘로 나눈다? 투자 지출, 지출 금액, 지출의 현재 가치로 나눠야 됩니다. 나눈 비율이 수익성 지수가 된다. 자,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의 경우 수년제 가치법과 수익성 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년제 가치법의 결과와 수익성 지수의 결과에 따른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자, 내부적 수익률법이 있습니다. IRR법이라고 합니다. IRR법. 내부적 수익률법은 내부적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에는, 요구 수익률은 비용성을 말하죠. 자,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에는 투자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됩니다. 요건 기준점이 숫자가 없어요. 내부적 수익률법은 요구 수익률보다 무조건 크게 나와야 됩니다. 작을 때는 투자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자,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을 때는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게 나오든지 순현가법이 0보다 작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에는 투자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자, 투자 대안의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부적 수익률법은 요구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내부적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자, 내부적 수익률은 상호 간의 기대 수익률을 같게 하는 수익률이다. 이 같게라는 단어가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자, 내부적 수익률은 상호 간의 기대 수익률을 서로 같게 맞춥니다. 내부적으로 같게 맞춰 숫자를 일치시킨다 이거죠. 숫자를 일치시키는 것을 내부적 수익률법이라고 그런다. 상호 간의 기대 수익률을 같게 하는 수익률을 내부적 수익률이다. 자, 예상된 현금 수익과 지출의 합계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에 불과하다. 내부적 수익률 같게 만듭니다. 내부 상호 간에. 그래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 흐름의 순현재 가치, 순현가법이죠.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말한다. 자,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들어주고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내부적 수익률이라 그런다. 자, 순현재 가치법을 바탕으로 성립된 이론입니다. 자, 순현재 가치가 0인 당일 투자하는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되는 거죠. 똔똔이 된다 이거죠. 순현재 가치가 0이 기준이고 수익성 지수는 1이 기준입니다. 자, 순현재 가치가 0인 단일 투자하는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 자,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면 요구 수익률은 당연히 내부 수익률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커진다는 거죠. 자,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투자 퇴책이죠. 투자 채택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보다 작게 된다. 자, 투자자의 기회비용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수익률입니다. 투자자의 기회비용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수익률이 내부적 수익률이 된다. 자, 근데 내부적 수익률의 단점이 있어요. 내부적 수익률의 단점은 외부의 변동상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합니다. 자, 내부적 수익률은 외부의 변동상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 자, 순현가가 항상 0보다 큰 투자인이라면 내부적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순현가가 항상 0보다 큰 투자이면 내부적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투자자가 비전통적인 방법의 형태를 취할 때 투입을 여러 번 행할 때 내부적 수익률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답이 복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화가 안 됩니다. 자, 투자자가 비전통적인 형태가 될 때는 투입을 여러 번 행해지는 경우 내부적 수익률은 여러 개가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자, 투자 판단의 기준을 위한 할인율로서 재투자 할인율을 사용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자, 내부적 수익률의 기준을 활용하는 그 할인율은 재투자 할인율을 사용하지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를 채택할지를 결정하지만 요구 수익률과 비교는 하지만 자, 내부적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구 수익률을 비교는 하지만 자, 할인율을 재투자 할인율을 사용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내부적 수익률은 할인율을 재투자 할인율을 사용하지 요구 수익률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자,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지 않는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 것은 순현가법과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법이죠. 그래서 순현가법은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지만 기준점으로 할인율로 하지만 내부적 수익률은 재투자 할인율을 사용하지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재투자 할인율을 사용하지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 내부적 수익률은 재투자율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재투자율을 사용하는 거지 재투자 할인율을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 순현가법이나 수익성 주수법과 달리 요구 수익률이 주어지지 않아도 내부적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부적 수익률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 수익률의 단점, 객관화가 되기가 힘들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할인 해수 기간법도 있다. 할인 해수 기간법은 현가 해수 기간법이라 그런다. 이런 것을 할인 연금 수지 분석법의 종류라 그러죠. 자, 민감도 분석이란 말은 자, 투자론에서 반드시 나오는 민감도 분석 용어죠. 민감도 분석은 어떤 모형의 투입 요소가 여러 개 변화함에 따라서 그 결과치인 순현재 가치와 내부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을 분석하는 거다. 민감도 분석은 감흥도 분석이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투입 요소, 예상되는 모든 요소를 투입함으로써 나오는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민감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모든 요소가 투입됨으로써 나오는 결과치를 분석한다. 나오는 결과, 인푸트, 아웃푸트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투입 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치, 순현재 가치와 내부적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한 것을 분석하는 것을 민감도 분석이라고 그런다. 자, 민감도 분석은 투자 이론, 투자 수익성, 타당성 분석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은 모든 예상되는 투입 요소를 투입해서 나오는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지 시간의 흐름의 추세에 따른 분석이라 하면 안 됩니다. 단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분석한다. 그러면 흡수율 분석이라고 해야지 민감도 분석이라 하면 안 됩니다. 자, 민감도 분석의 용어 정리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민감도 분석이란 뭐라고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요소를 투입함으로써 나오는 결과를 분석한다. 이게 민감도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분석법으로서 종류가 몇 개 있다. 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자, 이자율을 감안했다 이거죠. 이자율을 공제해서 현재 가치로 만드는 분석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로 만드는 분석법은 순현재 가치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적 수익률법, 그다음에 현가 할인 분석법, 현가 해수 기간법 이런 것이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의 종류다.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종류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순현재 가치법은 자, 기준점이 0입니다. 0보다 크면 순현재 가치법은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자, 순현재 가치법은 미래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투자 금액의 현재 가치를 공제해서 나오는 결과를 말한다. 자, 그리고 순현재 가치법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부의 극대화가 가능하고 가치 가산 원리가 적용되고 요구 수익률을 반드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할인율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고 수익률 주수법은 1보다 커야 됩니다. 수익률 주수법은 기준점이 1이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은 1보다 크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은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를 투자 지출의 현재 가치로 나눕니다. 이게 분모가 지출 현재 가치예요. 지출 현재 가치분의 수입의 현재 가치입니다. 자, 지출 현재 가치로 나눈다. 그래서 1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 타당하다. 자, 투자를 채택한다. 자, 내부적 수익률법은 내부적으로 할인율을 갖게 만드는 할인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할인율을 갖게 만들어서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자, 내부적 수익률은 반드시 자,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재투자 할인율을 사용한다. 그래서 답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있고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내부적 수익률은 객관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적 수익률,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법, 그다음에 순현재 가치법,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적 수익률법, 그다음에 할인 해수 기간법, 현가 해수 기간법 이런 것을 총틀어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 한다. 자, 이 시간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종류 3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순현재 가치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적 수익률법. 자, 순현재 가치법과 수익성 지수법, 내부적 수익률법은 특징이 뭐라고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감안해서 투자 분석 기법을 하는 거다. 할인해서 하는 기법이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반드시 반복하시고 내용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